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수급에 숨어있는 진짜 세력을 찾아라. 세계에선 삼노기법과 함께하는 이상노 멘토의 진짜 수급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월요일에는 원래 정재훈 멘토가 하는 거죠. 하지만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가 대신 이 월요일을 책임지러 왔습니다. 자, 대박 플러스 시즌2 목요일에 빛나는 이상로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월요일도 같이 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도 힘차게 시작을 할 건데요. 그 전에 오늘은 어떻게 보내셨는가요? 자, 완연한 봄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도 상당히 지금 따뜻해진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든데, 자, 이럴 때일수록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원래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감기는 찾아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 감기 꼭 이겨내시길 바라겠고요. 자, 시장 자체도 봄 기운이 완연하게 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코스피부터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코스피는 1996.81포인트. 아하, 조금 남았습니다. 2000포인트에서 0.5%가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자, 코스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은요, 621.81포인트로 0.4%가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다. 그죠? 자, 안에서 순환매가 돌면서 거기 이제 종목군별로 다른 양상이 조금씩 나타나면서 저가 매수세가 또 들어가는 부분이 보여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환율 중요한데요. 환율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1100원 80전으로 마감하면서 오늘 또다시 2원 40전이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의 키워드 하나를 꼽는다면 MWC죠. MWC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는 부분인데요. 자, MWC 2015가 스페인에서 다시 한번 열리면서 오늘 전기전자업종 및 IT 부품업종이 강세를 보였던 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키워드가 더 있었죠. 바로 중국이라는 키워드였습니다. 중국의 정책 모멘텀이 가세가 되었다라는 부분이었죠. 자, 중국발 정책 모멘텀. 일단은 중국도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빼내 들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셔야 되는 점은, 자, 현재 우리가 선진국을 한번 같이 보시면 미국 증시가 양적 완화를 하면서 다우와 나스닥을 신고가까지 끌어올렸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니케이, 바로 일본에서도 양적 완화를 하고 난 다음에 상당한 지수가 고가 군역까지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독일은요. 독일도 마찬가지로 유로화 약세를 겪으면서 지금 신고가 근역까지 다시 한 번 더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선진국들은 다 양적 완화를 했다는 거죠. 금리 인하를 함으로써 뭐가 발생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통화량이 증가할 수 있다.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경기 부양 효과를 노리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머징 시장에서 맨 처음, 가장 처음으로 중국까지도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보인다는 거죠. 자, 우리가 흔히 최근 들어서는 브릭스가 아니라 바로 브릭트 국가를 뜻하는데요. 러시아 대신에 요즘 터키를 포함해서 브릭트 국가들이라고 하죠. 그 국가들에서 맨 처음으로 먼저 중국이 지금 금리 인하를 했다는 것은 이머징 마켓에서 부는 바람 자체가 예사롭지 않다. 경기 변동에 대한 사이클이 돌고 있다. 긍정적인 회복 사이클이다 라는 부분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2000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포인트가 남은 상태고 시장은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자, 우리나라만 따지고 본다면 오늘 상승한 종목이 400여 개, 코스피요. 자, 그리고 하락한 종목은 380여 개였거든요. 자, 크게 시장 자체는 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이 있었죠. 바로 삼성전자였습니다. 자, 삼성전자 주가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가,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예. 자, 삼성전자가요. 오늘 130만원을 돌파해서 140만원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었다. 그죠? 그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자, 일단은 MWC라는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이슈화가 됐다는 거죠. 이슈화가 되면서, 지금 그 상태를 본다면,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우리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주가 추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짠! 보겠습니다. 자, 142만 3천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4.8%. 자, 이렇게 크게 오르는 때도 많이 없었다. 그죠? 오늘 강한 양봉을 한번 형성이 다시 되는 모습이었고, 갑자기 대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삼성전자의 사장님이 언팩 행사를 통해서 갤럭시 S6를 소개를 할 때 이 말을 했었죠. 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성능이 뛰어난 휴대폰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갤럭시 S6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외국인들의 감탄사가 연이어 나왔습니다. 예, 당연히 영어로 감탄사를 했겠죠. 와우! 아니, 뭐, 서프라이즈라든지 이런 부분에 감탄사를 했는데, 그만큼 항상 냉소적인 평가를 받았던 게 바로 갤럭시 시리즈였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시리즈가 발표가 될 때는 주가는 안 오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판매량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상승을 했던 게 바로 삼성전자 주가 추이였지만, 이번에는 조금 반응이 다르다는 거죠. 외신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모바일 카메라 모듈이 좀 더 혁신적인 발전을 이뤘다 해서 오늘 카메라 모듈 관련주가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숨겨진 수혜주를 조금 더 찾아본다면 바로 강화유리에 대한 부분, 식각업체들도 조금 들 수가 있겠는데요. 디자인적인 아름다움이 이슈가 됐던 게 바로 엣지였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한쪽만이 굴곡진 면이 나왔다면 이번에 양쪽 면이 다 굴곡진 형태를 띄었다는 거죠. 그만큼 식각업체들의 활동성이 더욱더 두드러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아직까지 제로는 노출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이런 슬리밍 업체들을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일단 MWC 2015 오늘은 스마트폰 관련주들 크게 올랐지만 결국에는 MW15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사물인터넷과 핀테크의 융합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통신업종이 다시 한 번 더 최전선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꾸준히 살펴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 정리는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하겠고요. 이어서 제 종목, 지난 종목 AS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처럼 만에 제가 종목을 보는데요. 자, 저번 주에도 방송을 제가 못했죠. 44,000원 거래되면서 마이너스 3.93%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지금 수익으로 따진다면 13.6% 익절가가 되는 상황이죠. 자, 옥스템 임플란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스템 임플란트 제가 익절가를 잡아드렸던 가격대가요 46,000원권이었고 47,000원권이죠. 47,500원이었고 자, 요 자리에서 지금 익절가가 터치가 되고 빠져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저희의 매수가가 39,000원이었거든요. 예, 요 가격대였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가치 공략을 수급을 통해서 했던 가격 권역이었고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익절가를 잡았던 이유는 뭐냐면
고가 권역에서의 어느 정도 쉬어가는 움직임 자체가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익절가를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요게 3주 정도 되는 상태고요. 일단 익절가가 터치가 되었기 때문에 뭐 최고 수익률은 22%였습니다. 하지만 익절가 감안해서 13.6%로 매도가 된다는 점 꼭 말씀을 드리겠고요. 혹시나 아직까지도 오셈 임플란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고객센터로 문의하셔가지고 앞으로의 전망 자체를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긍정적인 여건이 꾸준히 될 수 있는 게 정부 정책적인 분위기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본다면 장기적인 성장성은 아직까지 남아있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오늘도 수급 주포를 찾아라. 그 주포를 찾는 시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주포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이제 뭐 강연회를 하거나 하면 최근에는 이제 뭐 서울에서 한다면 또 부산 분들도 많이 올라오시고, 그리고 지방 여수분들도 올라오실 때도 있고요. 뭐 청주분도 올라오실 때도 있고, 상당히 지방 분들까지도 많이 올라오십니다. 자, 그만큼 뭐 주포를 찾는 부분 자체가 상당한 어느 정도 우리 해답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점점 공감대를 형성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연한 결과치죠. 가장 명확한 답은 주식은 인위적인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포는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 자체를 우리는 지금까지 간과하고 있었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방송에서 최초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 부분 자체가 투자에 도움이 되시고 있다니까 저도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보람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주포를 찾는 부분 정리를 조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 먼저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일단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주식은 자, 인위적인 것이다. 제 덩치에 가려서 아무것도 안 보였죠. 죄송합니다. 인위적인 것이다. 인위적이다. 무슨 말입니까? 자, 주가를 자체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머니, 돈이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머니를 발생을 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가 동반이 된다고 했죠? 거래량이 동반이 됐고 거래량의 흔적을 우리가 머니의 흔적이라고 한다라는 부분이었죠. 자, 그러면 이꼬르죠. 돈이란 것 자체가 이제 거래량으로 표현이 될 수 있겠고 그 개념 자체가 또다시 거래 대금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아직까지 주식을 하면서 우리가 헷갈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여기서 제가 문제 한 개만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집중 한번 하세요. 지금 여기 문제 한 개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거래량이 150만 주가 나왔어요. 자, 150만 주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매수에 대한 거래량은 얼마일까요? 그러면 매도에 대한 거래량은 얼마일까요? 자, 아직까지 이것을 모르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자, 우리가 이게부터 지금 잘못했다는 거죠. 자, 거래량이 150만 주가 나왔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매수는 얼마입니까? 300만 주입니까? 자, 아니죠. 자, 150만 주입니다. 자, 그러면 매도에 대한 거래량은 얼마일까요? 예, 똑같이 매도에 대한 거래량도 150만 주입니다. 자, 거래량이 150만 주가 체결되었다는 것은 산 사람도 150만 주고 판 사람도 150만 주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매를 먼저 잡고 들어간다는 게 바로 이 이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주식은 인위적인 것이고 그런 투매 자체도 인위적인 것이었고 상승 자체도 인위적인 것이다. 그리고 거래량 자체는 바로 머니, 돈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게 바로 거래량이다 라는 것을 기본 명제로 합니다. 자, 그런 그 기본 명제가 있을 때 전체적인 다시 한 번 더 시장의 파동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서부터 우리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 이 구간이었죠. 뭐였습니까? 바로 투매에 대한 부분이었죠. 많은 거래량을 동반한 투매가 이루어진 곳. 자, 그럼 이 투매를 통해서 누군가는 팔고 나간다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고가 권역을 올라올 때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자, 양매수는 안 된다는 거였죠. 왜 양매수는 안 됩니까? 자, 누가 주인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외국인도 있고요. 기관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누가 샀는지도 알 수 없는 마당에 올린다고 해서 여기에서 덥서 외국인이 샀기 때문에 기관이 샀기 때문에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같이 사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주가는 후루루루 빠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고가 권역 넘어가면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게 또다시 단일 매수에 대한 시각이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혼자 산다는 것은 바로 물량을 매집하겠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투매를 했던 부분 자체가 매수로 넘어왔을 때는 더욱더 강력한 힘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 이유 없이 똑같은 자리에서 매도를 했는데 그 똑같은 자리에서 매수를 한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다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주가는 오르겠죠. 올라서 고가 매수가 될 수 있겠죠. 자, 고가 매수를 한 뒤에 다시 주가는 떨어져서 여기에서 매도가 나가는 자, 비상적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차트를 찾는 겁니다. 자, 바로 고가 매수를 했고 저가 매도를 한다는 것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있을 수 없는 일입니까? 자,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비싼 가격에 팔고 싶다는 게 바로 우리의 욕망입니다. 자, 심지어 저도 마찬가지로 주식을 살 때는 항상 판다는 생각을 하고 주식을 삽니다. 내가 이 주가, 이 주식을 모아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산다는 거죠. 자, 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주식으로는 밥도 해먹을 수 없고 집도 살 수 없고 옷도 살 수 없다는 거죠.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비싼 가격에 팔고 싶어 한다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왜 하필이면 고가 권역에서는 매수를 했는데 저가 권역에서는 손해를 보고 매도를 할까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비이성적인 판단이 낳는 부분이다 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간추려서 요약적인 부분을 본다면 참 여기에 속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차트를 보면 상당히 헷갈리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만약에 외국인이 주포했는데 팔고 나가는 모습이 보이거나 기관이 팔고 나가는 모습이 보였다면 그 자리에서 따라서 우리는 팔고 나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도 사실입니다. 항상 이런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종목 상담을 신청을 하신다는 거죠. 이상무 전문가님, 오늘 저가 권역까지 내려왔는데 자, 기관이 고가에서 사고 저가에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팔아야 되겠죠? 예. 자, 그게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맞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저가에서 매도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부분이다. 왜 고가에서는 매수를 하고 왜 저가에서는 매도를 할까요? 예, 바로 우리의 심리를 이용하기 위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심리를 이용하기 위한 부분에 바로 또 뉴스라는 부분도 따라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부가적으로 강연회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뭐였죠? 바로 뉴스도 같이 활용을 해야 된다. 악재에 대한 부분, 그리고 호재를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 부분까지 완벽하게 이해를 하셨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요 그림 자체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건데요. 오늘 처음으로 보시는 분들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자, 이 부분 자체를 차트로 잠시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대로 그냥 한번 먼저 볼게요. 이 오스테 임플란트가 가장 쉬운 패턴이었기 때문에 이 패턴을 잠시만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만 잠깐 볼게요. 잠시만 한번 보시면 똑같습니다. 자, 그림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왼쪽에는 뭐가 있었나요? 투매가 있었죠. 맞죠? 투매가 있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긴 음봉이 떨어지면서 투매가 나왔던 자리. 자, 누가 팔고 나갔나요? 분명히 기관은 팔고 나가는 모습이었고 외국인은 사고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투매가 이루어졌다. 누구에 의해서? 바로 기관에 의해서 투매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었고, 다시 한 번 더. 자, 이 권역 자체에 도달했을 때 다시 한번 양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양매수는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면 안 되는 포인트라는 거죠. 자, 하면 안 된다. 어차피 빠진다. 주인 없는 주식이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가는 다시 한번 빠지고 다시 한번 고가 권역으로 넘어갈 때 단일 매수가 분명히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고가 권역에서 매수가 다시 한번 더 붙고 저가 권역에서 매도가 나오고 저가 권역에서 또다시 매도가 나오는 자리를 확인하면 그때 우리의 퍼즐은 완성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때요? 이 가격 권역을 중심으로 매수와 매도가 그리고 고가 권역에서의 매수와 저가에서의 매도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가장 쉬운 패턴이었다는 거죠. 자, 오스테 임플란트 공부하기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꾸준히 보시면서 이 종목이 왜 이렇게 되는지 이론적인 부분을 항상 함께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도 저만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꼭 강연에 가셔가지고 제가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지 빠짐없이 이해를 하시면 더욱더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준비한 종목군들 같이 한번 보실 건데요. 자, 리바이벌 한번 하겠습니다. 자, CJ ENM부터 짧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CJ ENM. 자, 기억나십니까? CJ ENM. 우리 얼마 했죠? 예, 33,500원. 맞죠? 자, 그리고 방송 나갔던 게 33,500원대였고요. 33,300원, 33,500원인데,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33,500원에 매수가 됐기 때문에 요 가격 권역으로 하겠습니다. 자, 요 종목 기억나시죠? 언제 추천을 해드렸죠? 1월달, 12월달 말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면서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이었죠. 자, 요 종목 같이 한번 보시면 어때요? 예. 요 자리를 기준으로 기억나세요? 요 자리를 기준으로 저가에서는 매도가 나타나고 고가 권역으로 넘어갈 때는 매수가 나타났다. 자, 대신에 기준이 되는 가격이 언제였냐? 돌파를 하는 2014년 2월 달이었다. 그죠? 그때 매수를 누가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이잖아요. 자, 단일 매수체가 들어왔습니다. 맞죠? 자, 기관에 단일 매수세가 들어오고 거기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단일 매수체가 들어왔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이 가격 권역에 내려왔을 때 손이 바뀌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야 된다. 자, 누가 빠져나가야 된다고요? 고가 권역에 기관이 샀다면 저가 권역으로 내려올 때 기관이 다시 한 번 더 팔고 나가는 모습이 눈에 띄어야지만 우리는 이 자리가 매수에 대한 급소 자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매수에 대한 타이밍이 왔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때요? 고가 권역에서 꾸준한 매수세가 보이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꾸준히 매수세를 보이는 게 누굽니까? 바로 기관이었죠. 기관이 꾸준히 매수세를 보이고 저가 권역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저가 권역 요걸 확대해서 볼게요.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세요. 집중하겠습니다. 자, 양봉이 형성될 때 분명히 다시 한번 기관의 매수세는 들어와 줬어요. 자, 음봉이 저가 권역으로 내려왔을 때
기관은 또 파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왜 고가 권역으로 넘어갈 때 기관은 왜 또 살까요? 자, 저가 권역으로 이렇게 또다시 내려오니까 기관은 또다시 팝니다. 그리고 고가 권역으로 넘어가니까 또다시 기관은 사는 모습이 나타났고, 거기에 대해서 저가 권역 다시 한 번 더 2014년 2월 12일 날 내려왔을 때 파는 모습이 또다시 나타났었다는 거죠. 자, 강하게 올리죠. 누가 주인이라고요? 주포는 누굽니까? 바로 기관입니다. 기관 안에서 금융투자나 투신이 될 수 있겠죠. 그 부분은 그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왜 기관이 중요한지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포를 찾고 난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나요? 1차적인 상승 자체를 이룰 때 누가 사주나요? 밑에서. 기관이 이렇게 사준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주가는 빠집니다. 뭡니까? 저가에 매도가 나와야 줘야 된다. 저가 자리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매도가 나와줘야 된다. 자, 다시 고가 권역으로 넘어갈 때 강한 상승세를 동반을 할 때 거래량 터지면서 주가에 이런 고가 권역으로 또다시 단일 매수가 터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대한 맥점은 어떻게 될까요? 단일 매수가 터졌던 이곳이 바로 또다시 맥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요. 주가 자체는 왜 주포를 찾아야 되는지는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바로 앞서서 봤듯이 주포를 찾고 난 다음에는 매도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누가 빠져나갈 때 같이 팔면 된다고요. 그 주포가 빠져나갈 때 팔면 됩니다. 자, 고가에는 매수를 하고 저가에는 매도를 한다. 그런데 이게 빠져나가는 모습이다? 아니라는 거죠. 고가에 매도를 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 발생했을 때는 그때는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종목은 멈출 종목은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항상 드렸지만 이 종목은 이제 멈출 종목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종목은 한 개도 없었습니다. 왜 없었냐면 주포의 연속성이란 그 부분 자체가 당연히 꾸준히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작업을 하고 들어오는 종목군들이고 이렇게 작업을 해서 들어오는 주포들인데 과연 시세가 5%, 6%만 나고 끝날까요? 그렇진 않다는 거죠. 최소한 50% 이상을 생각을 하고 들어오는 게 바로 주포입니다. 그러면 그 주포 자체가 나가는 타이밍에 고가 권역에서 많이 파는 타이밍에 우리는 따라서 팔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자, 고점에 대한 징후 차트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고점에 대한 징후가 차트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나요? 자, 우리가 흔히 고가 권역 넘어갈 때 이런 부분이 이제 고가 권역에 대한 징후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런 부분 자체를 조금 더 선명하게 한번 본다면 이런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타날 때가 고가 권역에 대한 징후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자, 어차피 저는 주식은 인위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부분을 외울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고가 권역에 대한 징후는 이 고가 권역으로 올라왔을 때,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고가 권역으로 올라왔을 때 뭘 보자고요? 주포가 빠져나가는 여부를 보자. 고가 권역에서 많은 매도가 쏟아지는 타이밍 자체가 주포가 빠져나가고 있구나라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한번 들어오면 몇백억씩 들어오는 게 바로 이 주포입니다. 그 주포가 한 번만에 이런 밑꼬리를 딱 달고 끝낼까요?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항상 고가 권역에서 많이 팔 수 있는 이런 자리들을 만들고 빠진다는 거죠. 예. 여러분의 차트를 시청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차트를 보실 때 이런 징후가 나타나는 종목군들이 있습니까? 내가 이때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유했었는데 내가 판단이 짧았구나. 아, 나는 이때 팔았는데 이 종목이 이렇게 더 많이 올라가더라. 이런 경험들 있으세요? 있을 겁니다. 그 경험 자체 항상 실수가 다 반복됩니다. 하지만 되풀이 되는 것은 실수가 아니고 실력이죠. 자, 여러분들의 그 실력을 지금부터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수급에 대한 고가 매도가 나타났을 때. 누구에 의한 매도? 바로 주포에 의한 매도가 나타났을 때는 아, 고가 권역에 대한 신호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이런 피뢰침은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책에는 이런 피뢰침을 꼭지라고 하지만 이것은 꼭지가 아닙니다. 매집에 대한 매집봉일 뿐이고 정말 세력 이탈하는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 바로 세력에 대한 이탈 그리고 고가 권역에서의 매도세가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 왜? 금액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한 번만에 팔고 나오기는 힘들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 자체는 없습니다. 자, 제 말 꼭 명심하시고요. 우리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대로 해서는 수익이 안 납니다. 여러분들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면 바꿀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바뀌는 부분 자체를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바꾸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집중하셔서 다시 보기를 통해서도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종목 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CJEN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포가 맛있게 음식을 만들고 난 다음에 주가 자체가 5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거의 지금 뭐 40%를 초과했죠. 그 가격대가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고가 징후가 조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주포는 바로 얘네들이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 부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으로 블루콤 같이 보겠습니다. 자, 블루콤. 블루콤 언제 소개했는지 생각나시나요? 자, 이런 거예요. 주식은 이런 겁니다. 예. 자,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를 더욱더 사랑할 때마다 그리고 저와 함께 매매를 할 때마다 주가는 더욱더 많은 흔들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주식은 인위적인 것이라는 게 여기서도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가 많이 살수록 주가는 더욱더 많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매집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페이크를 쓰고 들어왔는 상황에서 우리가 많은 금액으로 이 종목을 산다. 자, 과연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조금 힘들겠다, 그죠? 무거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면 주가가 안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일단은 차트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추천을 할 때 가격이 얼마였나요? 12,900원이죠. 네. 요게 1월 달일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종목 추천이 나갔던 게 기억이 나고, 방송에서는 아쉽게 요게 장중! 손절가를 터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빠져나가는 모양인데 제가 그때도 실적이 동반되는 종목군이고 매도에 대한 확실한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분명히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것도 이렇게만 보면 되죠. 어때요? 자, 이것도 참 단순합니다. 예, 여러분 한번 같이 볼게요. 한번 크게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매도는 어디에 나타나나요? 갭 하락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자리가 있죠. 네, 맞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고가 매수는 안 들어간 상태에서 들어가고 들어오죠. 들어가고 들어오죠. 아시겠습니까? 나가죠. 네? 나가나요? 안 나가나요? 자, 그림 한번 다시 한번 지어볼게요. 들어오잖아요. 들어오고 나가죠. 그리고 고가에서
들어오죠? 맞죠? 완성이 됐습니다. 어떤 가격권에서 12,700원, 12,900원. 자, 12,900원에서 잡아 상관없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이 자리에서 이런 매도에 대한 뉘앙스를 여러 번 던지는 모습이었지만 주가를 올릴 때는 항상 이런 기관의 물량이 또다시 받아주는 모습. 자,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올릴 때 기관이 또다시 잡아주는 모습. 자, 그런데 왜 전날은 왜 팔았을까요? 이렇게 주가를 사서 올릴 거면 2월 17일과 23일을 왜 팔았을까요? 이런 매도세는 왜 나왔을까요? 결국엔 또다시 주가를 사서 올리죠. 자,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단계밖에 안 됩니다. 왜 얘네들은 이렇게 한 번의 휩소 구간을 만들고 두 번째 휩소를 또다시 왜 만들었을까요? 바로 많이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번 이렇게 휩소 구간이 거치고 두 번째 휩소 구간이 오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오세요. 종목 상담 시간에. 블루콤 팔아야 됩니까? 또 빠질 것 같은데요.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왜 생각을 하냐면 어때요? 지지가 되는 이평선이 있나요? 없나요? 받아주는 이평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없죠? 지금 이 상황은 뭡니까? 역배열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이 상황은 바로 역배열 안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역배열을 다른 말로 하면 모두가 다 저항권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불안해 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역사는 항상 이런 곳에서 시작을 한다라는 부분이죠. 우리는 정해져 있는 규칙대로만 하면 됩니다. 어떤 규칙이었죠? 저가에 매도를 하는 자, 고가에 매수를 하는 자, 투매를 보인 자, 단일 매수를 보였던 자, 당신이 바로 주포다라는 부분이었죠. 우리는 그 주포를 잡아서 들어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의심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거죠. 어차피 개인 투자자들, 내 말고 다른 누군가가 두려워할 때, 그때가 비로소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 살 때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강연에 가면 항상 말씀을 드리죠. 살 때는 어떻게 살아? 아무 생각 없이 해탈하는 마음으로 살아. 모든 책에도 적혀있죠.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 주가를 살 때는 마음을 사라 라는 얘기까지도 있습니다. 자, 그만큼 모두가 똑같이 보는 화면에서 우리는 다르게 생각을 하고 다르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상황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가는 갑자기 크게 오릅니다. 자, 과연 양봉이 이렇게 뜨고 난 다음에 여러분은 다시 한 번 더 접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접근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때요? 차트는. 또다시 여기 저항을 또 맞고 내려오는 게 아닌가? 과연 이걸 뚫을 수 있을까? 올라오면 살려고 했는데 또 막상 올라오니까 또 불안해. 이게 내일 이게 다시 빠지면 여기에 또 맞고 떨어지는 상황인데 같았죠. 자, 하지만 차트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예, 맞죠? 또 이렇게 움직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상황에서 에이, 겉봐, 안 사길 잘했어. 저항을 돌파 못했어. 우리는 돌파 매매를 해야지. 돌파를 할 때 14,500원을 강하게 돌파할 때 나는 매수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다음 그림을 가죠. 어때요? 아이러니하게 또다시 돌파를 할 때는 갭이라는 부분을 이용을 해서 뚫는 모습이 또다시 나타납니다. 자, 이제 산다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오를 때까지의 이 봉이 몇 퍼센트짜리 봉인지 아십니까? 12%짜리 봉이에요. 자, 그러면 하단 권역에서 12,900원만 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몇 퍼센트가 지금 이익이 나 있는 상황입니까, 우리는? 벌써
상한가 한 번을 먹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접근하신 분들이 계세요. 방송 안 본 분들, 저와 같이 매매 안 했을 분들. 하지만 누군가는 벌써 15%를 먹고 있고 상한가 한 개를 먹고 아하 이제 우리는 주포가 팔 때 팔아야지라고 하고 있고 누군가는 이 자리에서 같이 달려들고 있다는 거죠. 자, 수익 많이 볼 수 있는 자리일까요? 과연? 아니라는 거죠. 자, 그 자리 자체에서 또다시 흔들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때요? 두 번에 또다시 흔들기 또 나오죠. 불안해합니다. 아, 팔아야 되는 건가? 이격이 너무 또 벌어졌는데 여러 가지 또 생각들이 난다는 거죠. 중요한 게 아니라 주포가 어떻게 해요? 꾸준히 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 순간에는 16,000원이 고가이고 거기에 대해서 15,800원, 15,900원이 팔기 힘든 자리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왜 15,900원에 팔았지? 16,000원에 팔았지가 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또 이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아직까지 들고 있는 분들 홀딩해서 더욱더 큰 수익 창출시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주포는 누구라고요?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짧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솔홈데코 보겠습니다. 자, 제대로 뽑아냈습니다. 제대로 뽑아냈고요. 자, 요 종목의 범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고 단가는 1,530원이죠. 자, 1,530원입니다. 자, 이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또다시 한 번 더 급락이 나올 수 있는 패턴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요 자리 자체를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보자고요. 똑같습니다. 자, 왼쪽에 어떤 부분이었나요? 양매수로 올린 자 흥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죠. 절대 쫓아가지 말자. 네, 맞죠? 양매수로 흥한 자 절대 쫓아가지 말자. 결국에는 주가는 빠질지언니. 예, 맞습니다. 결국에는 주가는 빠질지언니. 자, 결국엔 다시 한 번 더 빠집니다. 자, 이 자리 자체 한번 놓고 보자고요, 우리가. 자, 저가 권역으로 빠질 때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나는 게 보이십니까? 주인이 없는 주식이다, 그죠? 아무도 주인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역사는 시작합니다. 자, 누가 사서 오나요? 누가 사서 오나요? 누가 삽니까? 외국인이 사죠. 하지만 주가는 또다시 밑으로 빠지죠. 이런 투매 물량에 의해서 또다시 빠졌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돌파를 하는데 이 22만 주가 보이십니까? 얘네들은 왜 이 저가 권역에서는 또 이런 매도를 했을까요? 왜 외국인은 이런 저가 권역에서는 왜 이런 매도를 항상 보였을까요? 바로 작업을 하기 위한 공간이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많이 흔든 주가는 3일 만에 몇 퍼센트입니까? 자, 5%가 올랐어요. 상한가였어요. 이날은요, 오늘 12%, 종가가 10% 올랐습니다. 자, 3일 동안에 28%가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여러분, 3일 동안에 28%를 수익 내신 분이 계십니까? 없죠? 예. 없어요. 그래요. 자, 강연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강연회 고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강연회를 갑니다. 서울을 이제는 다 돌았어요. 뭐 강북까지 찍고 이번에는 부산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에 갈 거고요. 2015년 3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부산 서면역 1번 출구 NH투자증권 부산 서면 WMC 지점에 강연회를 합니다. 2층이고요. 현장 접수하고요. 주차 가능하고, 자, 문의사항은 1577-7451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 얼굴 잠깐만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가끔씩 지방에 강연회를 가다 보면
또 서울분이 또 내려오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서울분 안 내려오셔도 됩니다. 자, 또 서울에서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부산분들 맨날 뵈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보고 반가운 나머지 신기하게 쳐다보시고 또 안아주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요. 자, 뭐 괜찮습니다. 그런 거 좋아하고요. 자, 그때도 기분 좋게 여러분들을 또 찾아뵈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강의할 거냐? 자, 아까 보셨죠? 수급 주포를 찾아라! 라는 부분, 바로 뉴스와 같이 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매매에 대한 부분 말고 좀 더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 역발상적인 사고방법,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매집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방법까지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 격언이 있죠. 현명한 자들은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준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물고기를 주기는 상당히 쉽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기는 그 사람이 완전한 이해가 되지 않는 한 어렵다는 거죠. 가장 좋은 선생님은 여러분들께 알기 쉽도록 쉬운 단어로 친밀하게 설명해 주는 게 가장 좋은 선생님이겠죠. 자, 저는 쉬운 단어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 궁금하신 분들 꼭 오셔가지고요, 같이 함께 시간을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제가 수요일 날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입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다음 주에, 아니구나. 이번 주 목요일 날 다시 한 번 더 뵙고 수요일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박플러스 시즌2 이상로였습니다. 고맙습니다.